유명한 이력의 소유자이신 우리 최재형 원장님 여기 아래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능이시고 정말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으시고 또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앞서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닮으셔가지고 닮았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상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 계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 이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남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원장님이시다. 쌤알투만 쌤알투만 하고 우리 원장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소개를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 최재용 원장, 최재용 디지털 융합교육 원장이다. 이 책은 기술과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 ESG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AI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ESG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AI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디지털 융합 교육에 대한 저자의 전문 지식은 독자들에게 AI가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 책에서 개인과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ESG를 실천하여 지속 가능성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한다. 간단했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전에 스토리들을 쫙 하셔서 저는 이제 홈쇼핑에 MD를 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봅니다. 한 6개월 내지 1년을 빨리 보거든요. 챗GPT가 한국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대통령이 다 배우라 그랬을 때 그때 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챗GPT 책을 쓰면 대박이 나겠다. 그래가지고 권영현 교수님하고 같이 썼는데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국적으로 챗GPT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요. 이번엔 또 권영현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속가능 영양보호소를 가장 잘 강의하시는 분이 권영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안성남 교수님이나 우리 사무총장, 사무총장 같이 이제 ESG를 배웠거든요.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돈 되는 거예요. 이거 쓰는 게 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쓰는 게 어렵더란 얘기죠. 근데 지금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다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PDF 파일로 공시를 합니다. 그거를 내가 다시 한글로 변환해서 뭐 요약해서 찾기가 힘든데 이 챗GPT로 PDF를 집어넣으면 얘가 읽어요. 읽어서 그럼 SK그룹의 S에 대해서 좀 요약해줘. 쫙 해줘요. 그다음에 그럼 우리 그룹, 예를 들어 우리 그룹 모리아타운의 ESG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요. 인공지능이 찾아가지고 1, 2 이게 나옵니다. 소름 돋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은 경영지도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이 책 덕분에 요즘에 저는 여러 기관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강 강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식하고 1시간 정도 특강을 합니다. 특강하면서 이런 어려운 얘기 안 하고요. 실천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천하는 방법.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오신 기후행동 1.5 다 같이 스마트폰 키세요. 그 1년에 제가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로 강의해서 돈 벌고 있어요. 제가 자, 다 같이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기후행동 1.5 도시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럼 1년에 7만 원 받나요, 최대? 네. 여기 타이핑 좀 쳐주세요. 1년에 7만 원 받아요. 근데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소카에서 전기차를 빌리면 그 다음 달에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전기차. 근데 이 사업이 지금은 다른 데로 이관이 원래 이게 환경공단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공단 쪽으로 이관이 돼서 앱에서 내용이 좀 빠질 예정이에요. 빠질 예정이요? 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네. 빠지면 빨리 얘기해 준다. 제가 틀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앱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나올 예정이라고? 그래도 일단 깔아놓으면 또 네, 맞아요. 변경된다고 연락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다운 취소. 네. 다운 취소. 다운 취소 아니 다운 받으시고 변화가 돼도 계속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7만 원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받아본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전기차를 빌려봤더니 거기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정말 돈이 들어옵니다. 이 지속 가능 우리 대한민국 기후행동 1.5도시. 잠깐만요. 기후행동 1.5도시. 그래서 뭐 기업에 가든 공공교육원에 가든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ESG 뭐 어려운 이야기 하면 귀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깔면 돈 법니다. 그럼 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깝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문경대학교에 가서도 교수님과 총장님 모시고 ESG 영역 선포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1시간 특강하고 이거 깔고 실천하게 한 다음에 교수님들 한 분씩 물어본 거죠.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동차 살 때 전기차로 사겠습니다. 1번. 2번 우리 연구실에 분리수거통이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그거를 자기가 자비로 들여서 하겠다.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문경 시내를 이제 다니면서 뭐죠? 플로깅, 줍깅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거를 실천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또 뭐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불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이거를 LED 조명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예요. LED 조명 바꾸겠다. 그다음에 총장님한테 얘기해서 화장실에 이제 거기에 있는 수돗물 쓰지 말고 중수를 쓰면 좋겠다. 한번 쓴 물을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옥상에다가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물탱크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거를 용수로 쓰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교수님들한테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 1시간 특강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이제 뭐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 방안 초고 깔게 하고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막 나와요. 앞에 계신 총장님이 근무를 하신 거예요. 네. 며칠 전에도 산업기술 시험 뭐 여기 구로 지탈단에 갔다 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에이 ESG 강의나 다 들어봤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랬죠. 실천 뭐 해보셨어요?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 KTA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이걸 설명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어떤 걸 접목시키냐면요. 메타버스를 접목합니다. 메타버스. ESG 실천하는데 메타버스. 우리 메타버스 강의하는 김진희님, 네, 잠깐만 나와서 저 카메라 때문에 잠깐 나와요. 그 메타버스를 ESG 실천과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제 생각으로 네, 메타버스 뭐 제비나 뭐 아니면은 제페토 빌드잇이나 이런 곳에다가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게끔 ESG에 대한 뭐 퀴즈를 풀거나 ESG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미션으로 수행해가고 퀴즈를 풀면은 다음 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박수. 이제 본인이 하던 일과 접목을 시키잖아요. 저는 기업이나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그럽니다. 왜 멀리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느냐. 굳이 멀리 나가서 지금 막 출장 중에 있는데 꼭 팀장님이 그래요. 4시까지 다 들어와 회의하게 이러면 그러면 차 끌고 다시 들어와야 돼. 왔다가 다시 또 집에 가야 돼. 엄청난 탄소 배출이 된다. 또 우리 이프렌드라 잽에다가 우리 회사를 꾸며놓고 이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고 각자 있는 뭐 자동차 안이나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하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럼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그 KTL이 본사가 진주에 있어요. 여기 서울 분원이에요.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옵니다. 엄청난 탄소 배출이 된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 얘기했죠. 그럼 진주로 그 본사가 내려갔는데 과연 진주 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했느냐, 진주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느냐 그랬더니 별로 없대요. 말씀드렸죠. 일본의 오키나와에 갔더니 거기는 해변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해변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ESG 하는 사람이니까 신기해서 해변을 돌아다녔더니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거기에 플로깅, 줍깅을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 서서 담아서 버려야지. 너희 후손들이 뭐 잘 살 수 있단다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오키나와 가보세요. 거리에 휴지 하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 뭐지?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힐튼 호텔이나 있죠. 그런 호텔 이런데 직원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 공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오키나와가 그런 어떤 뭐 환경 보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ESG를 실천하는 호텔을 가게 되고 뭐를 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방 중에 프라이탁이라는 가방 아시는 분? 프라이탁? 오, 프라이탁 뭐예요? 그 방수포 같은 선을 재활용해서 가방. 맞아. 네. 그 방수포. 여러분 막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이상한 이상한 거 두고 다녀요. 소방관이 입었던 그렇죠. 소방관이 입었던 옷 아니면 뭐 벤츠 자동차에 이거 벨트 뭐 이런 거 버리는 것들을 다시 사이클링 해가지고 되게 비싸요. 가방 요만한 거 이렇게 메신저백 하나가 40만 원, 50만 원 막 합니다. 근데 많죠. 되게 비싸요. 명품이에요, 명품. 근데 그거는 유일하게 디자인 하나뿐이 없어요. 디자인. 그거를 방수포를 가져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벤츠 자동차에 있는 여러 벨트를 가져다가 오로지 한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낡으면 더 얘가 낡으면 더 비싸요. 낡으면 더 비싸요. 그걸 들고 다니면 어머 이제 연애하는 애들이 우리 오빠 같이 소비하고 있네. 같이 소비하게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와 우리 오빠 명품 가방 이런 거 안 들고 다니고 야 사이클링한 제품 들고 다니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왜냐하면 요즘에 MZ 세대들이 ESG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 때부터 뭐 기업에서 이런 특강들을 많이 하니까 MZ 세대들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김우찬 센터장님 세대에는 이거였어 데모. 그렇죠. 민주화를 데모했단 말이에요. 데모를 했으면 요즘 젊은 애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죠. 쟤네들은 뭐냐 데모도 안 하고 움직이는 이거란 SNS로 어디에 막 이렇게 그죠 돈줄 내기도 하고 또 아마존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건데요. 아마존은 탄소 배출을 하는 뭐 이렇게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MZ 세대들이 노조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회사도 그거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넷째로 선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사회를 찾아갑니다. 아마존이 2000 몇 년도까지 넷째로를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두겠다. 이 정도로 MZ 세대들이 굉장히 ESG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가치 소비를 하고 개념 소비를 하고 등등등을 합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낳은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서초동 현장 며칠 전에 보니까 썬루프 현장 비 엄청나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썬루프 올라가지고 살잖아요. 여기 오송에서 오셨는데 오송에 뭐 사고 났잖아요. 네, 사고 났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이제 김나리 학생 그런 거 배우는 거야. 누구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근데 지금 막 탓하죠. 뭐 충청북도 탓하고 청주시 탓하고 뭐 대통령 탓하는데 아니라는 게. 그 비 누가 거기로 많이 오겠나요? 우리들이 지금 막 열심히 막 옷 같은 것도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옷도 많이 사시면 안 되고 가구도 많이 사시면 안 되고 그 소위 말하는 미니멀리즘으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미니멀리즘. 그다음에 집에 가는 저런 거 있잖아요. 컨센트 저거 안 끄고 가시는 분 많아요. 근데 제가 ESG를 공부한 다음부터 저런 게 눈에 보여요. 이따 집에 갈 때 다 끄고 가면 돼요. 저런 거 하나 끄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바로 여기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가 읽어서 참고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시는 방법하고요. 실천하는 방법들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공부하시고 그리고 오늘 치킨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비가 와요. 치킨집 가려면 비를 맞아야 돼요. 근데 요 앞에 중국집이 있어요. 정종 중국집이 거기에 찹쌀 탕수육을 준비하고 왔어요. 찹쌀 탕수육과 빼갈 하시는데 누가 쏘시느냐? 권호영 교수님이 그래서 탕수육과 술과 또 이제 근데 이제 그
저희는 빼가를 못 먹어요. 빼가는 맥주 드세요. 성교사님 맥주. 맥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드시고, 근데 이제 그 식사는 짬뽕, 짜장면 통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오늘 토요일 날이라서 8시면 퇴근한대요. 아. 저희가 일찍 마치고 전부 내려가셔서 8시니까. 네, 지금 가셔서 라스트 오더가 7시예요. 주문하시고 8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